내막 출혈과 혈전 형성 등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뇌경이 70% 이상 협착되면서부터 유의한 뇌혈류 감소가 일어나 뇌허혈증이 생기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가 급성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경동맥을 직접 열어 혈전 부위를 제거해내는 수술입니다. 뇌허혈증 또는 반복적인 색전증이 있으면 적극 예방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뇌경이 70% 이상 좁아지면 예방 목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동맥 내로 스텐트를 넣어 좁아진 부위를 확장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무증상 협착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시술 후 협착 부위가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경동맥이 완전히 막혀 우측 반신마비 및 언어장애가 있는 64세 남자의 뇌혈관 조형입니다. 두피 또는 팔의 동맥을 이용하여 혈로를 새로 열어주는 혈관 우회로술로 뇌혈류가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야모야 병은 뇌의 중심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모세혈관이 자라나는 질환입니다. 자라난 모세혈관의 모습이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모습을 표현하여 모야모야 병이라고 합니다. 뇌허혈증이 생기거나 새로 자라난 미세혈관의 파열로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염증성 또는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뇌혈관 근섬유의 비정상적 증식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만성 인두염을 앓은 경우 더 많이 동반되며 환자의 10%에서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이가 울며 보채다가 또는 달리기를 하고 나서 숨을 몰아쉬다가 갑자기 반신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으면 모야모야 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소아에서는 주로 뇌허혈로 발현되고 주로 30대 여성에서는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뇌경막 동맥 간접문합술을 이용한 치료의 수술 전후 뇌혈관 조형 및 MRA 사진입니다.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8명에서 시행한 치료 경험에 의하면 90%에서 뇌혈 발작의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출혈의 예방 효과는 아직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극복을 위한 예방 및 치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어서부터의 건강관리입니다. 균형식, 적당한 운동, 금연, 절주로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 예방치료입니다. 뇌건강검진으로 향후 뇌졸중이 발병한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고 항혈소판제 또는 항혈전제 등의 투여, 그리고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경동맥 협착증, 모야모야병 등에 대해서는 수술 또는 시술을 통한 적극적 예방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뇌졸중 발병 후의 신속한 조처입니다. 막힌 뇌혈관은 늦어도 6시간 내에 내원하여 뚫어주고 혈종에 의한 뇌압박을 수술로 풀어주어 뇌손상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또는 시술로 재출혈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성인병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뇌졸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8년 전 여름 아버지께서 밭에서 일하시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협심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뇌혈관과 심장혈관의 동맥경화 때문에 오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뇌 및 심혈관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항혈소판제, 항혈전제 투여, 그리고 수술 또는 시술에 의한 예방치료 필요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고혈압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년 전부터 오른쪽 눈 주위가 누른 듯 아파 검사를 받으니 가족력이 있는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뇌동맥 경화의 가족력은 유전적 소인보다는 가족 간의 유사한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뇌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내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난달 갑자기 말을 잘 못하시고 몸이 이상하다 하셔서 MRI 검사를 받으니 뇌경색이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고 발음을 잘 못하십니다. 왜 그런지요? 회복될 수는 있는 것인지요? 뇌경색에 의한 언어중추 손상으로 생긴 증상으로 생각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쪽 대뇌 전두엽과 측두엽에 언어중추가 있습니다. 아마도 중대뇌동맥 협착에 의한 뇌경색으로 추측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과적 치료와 언어 재활 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살을 간 넘긴 아들이 지난달 머리가 찌르듯이 아프다고 하더니 구토를 하고 숨을 잘 못 쉬어서 급한 마음에 청심환을 먹였지만 별 차도가 없어 병원에 가니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뇌경색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판막증 등 심장질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뇌혈관 조형 등 뇌정밀 검진으로 뇌혈관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뇌경색에 대한 내과적 치료,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뇌졸중의 특징은 여성과 젊은이들에게서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지나친 육류 섭취 등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성인병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는 곧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뇌졸중은 일단 발병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경색은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일단 발병하면 넥타이나 벨트 등 몸을 조이는 것을 풀어주고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기도를 확보해줘야 합니다.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뺨을 때리거나 심하게 흔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환자의 손가락을 바늘로 딴다거나 또 우황청심환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는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암 예방 프로젝트 연기암을 찾아라를 방송합니다. 암은 예방하면 가장 좋겠지만 확실한 암 예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선은 암이 진행되기 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죠. 암이 되기 직전, 즉 연기에서 발견해 치료할 경우 치료율은 100%에 가깝습니다. 암을 연기에서 진단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